원의 접선의 방정식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관계는요, 다 두 도형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크게 그려볼까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선이 원과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총 3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여기선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죠. 접한다. 참고로 이 접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우는 만나지 않는다.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식을 통해서 나타내냐 하면요. 먼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 O에서 직선의 수선을 내렸겠지요. 그러면 이 길이를 D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리고 반지름은 파란색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반지름은 뭐 이렇게 되겠죠. 겹쳐서 일부러 그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D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반지름이 크겠죠. 파란 길이가 충분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하는 경우에서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게 곧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직선이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 D나 그리고 반지름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지 않는 경우 뭐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와 반지름을 비교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림을 그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반지름보다 충분히 크겠지요. 이렇게 D와 R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접하는 경우, D와 R이 같은 경우를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을 하나 이제 우리가 그렸고요. 그리고 접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 가정을 해보면 원의 중심 O에서부터 이 직선의 반지름을 접점 쪽으로 표시를 해보면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글로 표현하겠습니다.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난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강조가 됐던 건데요.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난다. 그리고 이 접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D 값이나 그리고 반지름 R이나 그 값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와 반지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접하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할 건데요.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난다. 그리고 D와 R이 같다. 여기서 D를 이야기한다면 원의 중심에서 그리고 직선의 가지의 거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와 R이 같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예를 가볍게 하나 들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8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직선이 y는 x 플러스 n으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n의 범위를 찾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n 값 접하는 경우겠죠.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 0개 만나지 않는 경우에 n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와 R 관계로 우리가 찾기 때문에 먼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이용해서 D값을 찾아보면 D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원의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0,0에서부터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D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형으로 이 부분이 변형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기 위해서 y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y 플러스 n은 0이 되고요. 이 형태를 여기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 d를 찾아보면 분모가 루트였고요. x의 개수의 제곱, x의 개수가 1이니까 제곱하면 1,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역시 제곱하니까 1 플러스 1이고 절대값 그리고 x,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n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n이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이 r제곱이 8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 r은 루트 8이 되겠습니다. 2루트 2죠. 그래서 지금 반지름 2루트 2를 여기다 표시해주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누가 컸나요? 반지름이 컸었죠. 반지름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에서 분모의 루트 2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계산을 해주면 절대값 n이 4보다 작다. 절대값 n이 4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n의 범위가 되고요. 접하는 경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와 반지름이 같을 테니까 지금 우리 왼쪽에서 구해놓은 루트 2분의 절대값 n이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되고요. 반지름이 2루트입니다.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 n은 분모의 루트 2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하면 4가 되고요. n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D와 R 관계에서 반지름 R보다는 D가 커야 하기 때문에 D는 왼쪽에서 구했던 루트 2분의 절대값 n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R은 2루트 2였으니까 크다. 분모의 루트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절대값 n이 4보다 크다.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크면 절대값 n의 값이 절대값이 4보다 크려니까 n은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든가 또는 n이 4보다 커야겠네요. 이렇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하는 경우를 좀 더 강조해서 확인해 보고 갈 건데요.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난다. D와 R은 같다. 여기서 D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요 길이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잠깐 볼까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여기 있었죠? 요 분모가 루트, 분자가 절대값이었던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 D를 찾고요. 그리고 반지름과 같다를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고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